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의 동궁이 개봉 후 3일 연속 1위로 급상승하며 김부장을 제쳤다란 제목의 일본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영상에서 플리스페트롤이 어제 순위를 그대로 올리며 오늘의 순위라고 사기를 쳤다고 알렸는데 오늘도 지난번처럼 갑자기 내일 순위를 빨리 올리며 새로운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순위를 보면 1위는 미드 아일 파인드 유가 차지하고 있는데 전세계 28개국에서 1위를 유지하며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를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K드라마 김부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를 제외하고 전 대륙에서 강세를 보이며 25개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위는 오싹한 연애가 올라있는데 전세계 11개국 1위로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와 남미에서 확실하게 강세를 보이고 전대륙 고르게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동궁이 올라있는데 한국, 태국,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4개국에서 1위에 오르고 있고 히트맵을 보면 미국을 제외하고 전대륙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참교육이 올라있는데 무려 6주 동안 탑10에 머물며 장기 흥행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위에서도 K드라마가 2위, 3위, 4위, 10위 4작품을 올리며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대만, 중국의 기사들을 보면 재밌는 것이 전세계 순위보다 한국에서 어떤 드라마가 1위에 올랐는지 더 궁금해합니다. 그만큼 아시아에서는 전세계 드라마의 히트보다 한국 드라마 자체에서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동궁 일본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기대작 2026년 드라마 동궁은 개봉 직후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 콘텐츠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시대극, 오컬트, 판타지를 융합한 독창적인 세계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궁은 시대극, 오컬트, 판타지를 융합한 독창적인 세계관을 자랑하며 매우 세련된 제작을 자랑합니다. 개봉 하루 만에 넷플릭스 한국 차트 1위를 차지했고 3일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강력한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동궁의 영향력은 SBS의 김부장을 넘어 지상파 드라마 시장에서 압도적인 반응을 보이며 더욱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통 방송 플랫폼과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간의 경쟁 구조 속에서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17일에 공개된 이 작품은 마계를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천과 비밀을 품은 궁녀 생강이 왕의 명령에 따라 동궁에 있는 저주가 깃든 현실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올해 초 넷플릭스가 유일하게 아시아 드라마로 소개했고 이미 큰 기대를 모은 2026년 글로벌 라인업으로 공개됐으며 개봉 후 단순한 기대를 넘어 진정한 히트작을 기록하며 한국식 장르 콘텐츠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동궁의 가장 큰 강점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르를 하나의 이야기로 융합하는 세계관에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궁전 공간과 한복, 왕실 권력 구조 그리고 전통 유령 전설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오컬트와 판타지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시대극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궁전의 현실적인 공간과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악마의 세계를 연결하는 배경은 작품의 긴장감을 극대화합니다. 구천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풀어내며 두 세계를 오가는 구조는 전통 한국 오컬트 작품에서 지적된 제한된 세계관의 확장으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유령 사냥 이야기를 넘어 궁전 안에 숨겨진 비밀, 등장인물 간의 욕망과 갈등, 과거와 현재를 잇는 미스터리를 섬세하게 배치해 관객을 오랫도록 몰입하게 합니다. 동궁에서 또 하나 화제를 모은 요소는 예상치 못한 캐릭터입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귀 꺼목살이는 당초 인간의 양기를 노리는 존재로 설정되었으나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사랑스러운 씬스틸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 한국 민담에서 기이한 존재들을 단순한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독특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가진 캐릭터로 재해석한 점이 특징입니다. 구천과 함께 움직이는 꺼목살이는 거의 애완동물 같은 매력을 지녔으며 반력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업무 외적으로도 큰 관심을 끕니다. 작가 권소라 서재원은 꺼목살이에 대해 우리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도시전설의 존재에서 모티브를 끌어왔다고 설명하며
어둡고 어린아이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것을 구천과 짝을 이룰 수 있는 캐릭터로 발전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동궁은 무서운 존재들을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로 변모시켜 기존 장르의 문법을 확장합니다. 동궁의 성공도 탄탄한 제작 퀄리티 덕분입니다. 이 작품은 전통 한국 건축과 궁정 미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악마 세력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차갑고 괴기한 분위기를 더해 날카로운 대비를 만들어냅니다. 궁전의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과 어둡고 초현실적인 악마 공간은 시각적으로 두 개의 다른 세계를 구분하여 작품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특히 배경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시각 효과의 품질이 핵심 요소로 꼽혔습니다. 최정규 감독은 제작 과정에서 마기와 현실 세계가 직관적으로 구분되길 원했다고 밝히며 VFX에만 의존하는 대신 같은 공간을 두 세트로 만들어 계절적 감각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현실적인 차이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화려한 스크린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동궁의 성공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한국 콘텐츠가 로맨스와 가족 드라마를 넘어 전통 문화와 장르 전반의 상상력을 결합해 전세계 관객을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동궁은 한국식 궁전 공간, 유령의 전통 소재, 현대 장르 문법인 판타지를 결합해 익숙한 소재를 미지의 방식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선보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주로 넷플릭스를 통해 확장되면서 동궁은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히트작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압도적인 세계관, 매혹적인 캐릭터들, 그리고 매우 세련된 비주얼을 갖춘 동궁은 일본 외의 세계 차트에서 어떤 기록을 세울지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궁에 열광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우선 영상과 음악이 좋았고 그걸 탄탄하게 받쳐주는 조연 배우들의 존재감도 훌륭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덤덤한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가 대단했고 두 대왕 대비의 표정 연기도 꽤나 압권이네요. 역사적 사실을 잘 모르지만 의상이나 장례식 장면 등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작품인데도 크리처 디자인이 SF 쪽에 가까워서 아시아 특유의 괴기하고 으스스한 맛은 그리 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한국판 음향사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고 봤던 터라 그 점은 살짝 아쉽지만 워낙 디테일에 공을 들여 만든 작품이라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주연 배우 두 분도 참 좋았습니다. 여배우는 영화 20세기 소녀 이후로 오랜만이고 남배우는 이번에 처음 보는데 온앤오프를 조절하는 연기가 아주 훌륭해서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이 기괴하고 으스스한 세계관이 꽤나 마음에 들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전개도 몰입감이 넘쳤는데 후반부에 백성들의 영혼이 너무나 순식간에 성불하는 장면에서는 입이 떡 벌어져서 살짝 황당하긴 했다. 전반적으로 재밌게 즐겼다. 꼬목사리가 귀여운 얼굴을 하고선 제법 만만치 않는 신스틸러라 마지막 결말까지 이어지는 흐름도 참 좋았다. 가벼운 조선시대 왕궁 배경에 고스트 요괴물에 위쳐랑 기묘한 이야기를 섞어 넣은 느낌, 전개도 빠르고 제법 재밌긴 한데 전체적으로 꽤 가벼운 편이다. 한국 드라마 특유의 투덜거리면서 챙겨주는 츤데레 남주 진짜 취향 저격인데 이거 공감하는 사람 없나? 맨날 빌런이나 좀 찌질한 역할만 맡던 곽동현이 이번엔 장말로 나오는데 존멋이다. 요즘 넷플릭스 한드 가볍고 짧은 작품이 많은 듯 짧은 것도 좋긴 하지만 과몰입해서 완결 나고 나면 제대로 현타 오는 묵직한 작품이 좀 보고 싶다. 이런 장르의 얘기를 워낙 좋아해서 아주 재밌게 봤다. 비슷한 에피소드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지루하거나 루즈해지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CG 영상이 훌륭하다. 대놓고 무서운 공포 호러라기보다는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 전혀 무섭지 않는 호러였다. 이러니 저주를 받지 싶은 왕궁이었다는 느낌마저 든다. 영상미는 역시 믿고 보는 넷플릭스 퀄리티답다. 전체적으로 영화 같은 묵직함이 있어서 볼거리는 아주 풍부합니다. 스토리는 호러나 스릴러 계열이에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기괴하거나 무섭지 않아서 비교적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다만 전개가 빠르지는 않아서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배우분들도 다들 배역의 찰떡이라 연기를 정말 잘하셔서 역시 싶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곽동현 배우가 원래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분이었나요?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원래도 목소리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무게감 있고 멋진 연기를 선보여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작품 다 제쳐두고 무조건 봐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시간 나실 때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즘 나한테 또다시 한국 드라마 붐이 찾아와서 호러물이지만 챙겨봤습니다. 호러라기보다는 이게 무슨 장르지 싶은 느낌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찌저찌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랄까요. 그 왕은 뭔가 좀 우유부단하고 답답하더라고요. 킹덤에다 사일런트 힐, 기묘한 이야기, 기생수를 다 섞어놓은 듯한 분위기의 드라마라 개 존재입니다. 기묘한 이야기처럼 이면세계로 들어가는 설정 자체는 좋은데 우리 전투 장면이랑 CG 엄청나지 하고 과시하는 듯한 컷이 너무 길고 많다. 권력을 쥐면 부모도 형제도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다. 진짜 재밌게 봤다. CG 퀄리티도 좋고 스토리도 탄탄함. 주역 제대 후 복귀작인데 주역이만의 매력이 막 도드라지는 작품은 아니었지만 멋짐은 여전했고 이 작품으로 복귀한 것도 나름 반전이었음. 분량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몰입감이 더 깊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꺼목살이는 너무 소름 끼치고 귀여웠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 드라마 팬들의 특징은 스타를 중심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를 의리 시청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많은 드라마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에 남주역 팬들이 많다는 것을 댓글 반응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